역사를 대하는 바른 자세, 팔도 사나이의 허구성. 군대에 가서 훈련소 또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팔도 사나이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좋다 김일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 사나이. 하루에 5번 이상 제대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부른 노래가 바로 팔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강진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해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현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강진군의 병영마을은 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가 자리했던 곳이다. 태종 17년 마천목 장군이 병영성을 쌓아 갑오개혁까지 제주도를 포함해 53주 육진을 총괄하였다. 전라도 강진에 부처의 궁전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전라도 강진이 갑오개혁까지 제주도를 포함 53주 육진을 총괄하였다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금능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며 역사 속의 강진이 바로 왕부의 정궁 경복궁에 있었던 제왕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포함 53주 육진을 총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 행정구역은 팔도가 아닌 53주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신증동국 여지스남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주입니다. 전라도와 함경도.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전주와 함흥은 동일한 위치의 지명 풍패로 같은 위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와 평안도.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합성어입니다.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경주와 평양은 낭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위치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반도의 지리 기준인 팔도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기의 2가지 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학교 때의 수학여행 코스는 경주와 부산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의 일정 지역을 역사 속 경주와 부산이라는 세트장을 만들어 그곳에 강제로 또는 필수적으로 수학여행을 보내 어린 학생 시절부터 지리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수학여행 코스는 대부분 설악산입니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현 강원도에 있다라는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는 경주, 부산, 설악산, 금강산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이 우리의 국명인 것도 의심스럽지만 우리의 행정 시스템은 팔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을 깨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일제의 역사 조작의 시간이 흘러온 만큼 또한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으로 그 시간을, 이 환상을 깰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과 한자. 초등학교 때 펄벅의 전집을 읽었습니다. 대지, 모란꽃 필 무렵, 북경에서 온 편지 등. 참으로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경을 페이킨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이 과연 한자를 가르치고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요? 한울천 땅지, 티엔, 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했으며 차이나는 한자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아직까지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 문제는 언어 문제에서 결판난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없었는데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아틀란티스와 샹그릴라. 유럽인들의 이상향이 아틀란티스와 샹그릴라입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저작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언급된 전설장의 섬이자 그 섬에 있던 국가이다. 강대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테네를 지휘한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했다고 묘사되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 결국 신의 분노를 사 대서양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아틀란티스란 아는 일반적인 감탄사이고 틀라는 트루인, 두로크, 툴크, 돌골, 고구려이며 티는 터, 땅입니다. 크리티아스란 크리티는 코리, 고려이며 티는 터, 땅입니다. 플라톤의 저작 아틀란티스와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는 자신들 또는 선조들의 고향인 중원, 중앙의 고려였습니다. 플라톤이 과연 그 당시에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 가라앉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호구와 마찬가지로 근대사에 누군가가 플라톤의 이름을 빌려 조작해서 만들었던 대조작극입니다. 샹그릴라. 2001년 12월 17일에 제임스 힐튼의 소설 사라진 지평선에서 그려져 있는 유토피아 샹그릴라를 차용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른다. 샹그릴라는 성스러운 고려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상기 아틀란티스와 샹그릴라는 근대사에 우리의 역사 무대가 파괴되어 흔적 없이 없어지자 이들을 조작해낸 지명들입니다.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시아는 무슨 의미인가? 아시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국명이 아자로 끝나는 것일까요? 현재의 지리적인 구분으로 고찰했을 때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6개의 스탄 국가인 카자흐, 우즈베, 타지키, 키르기스, 투르크멘,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곳은 서아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중앙아시아였으면 그곳의 서쪽에 있는 유럽도 아시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앙을 센트랄이라고 합니다. 센트랄이란 랄 아랄의 선토 쉰터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국명은 아자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 또는 아세안은 아와 아 사이입니다. 위대한 스키타이 아리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아리안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합니다.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며 아리랑 노래만 해도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코리안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이 아리안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민족입니다. 아리안이란 알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알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랄의 지명이 있는 곳이 알 지역이 아닐까요? 우리는 통상 아리안을 스키타이 아리안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의 정확한 어원만 알아도 역사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키타이, 키타이, 카타이, 샤카토, 소구드가 거란의 요이며 여진이고 이것이 천하의 중심 고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려라는 표현은 원 발음인 고리, 가리, 코리 등을 단지 한자로 음차한 것이 고려가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우리 동포들을 부르는 호칭 고려인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코리안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호칭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호칭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마시고 호칭으로 나와 남을 일체화시켜야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행하였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키타이의 용어를 살펴봅시다. 속 계열로는 소구드, 사카타, 스키타이, 속타, 시타르 등이 있고 불 계열로는 박달, 박토르, 바토로, 불토, 불타, 부초, 부도, 부다 등이 있으며 하 계열로는 카스, 카시, 카라산, 코라즘, 호라즘 등이 있으며 스키타의 계열로는 가오리, 까오리, 꼬리, 꼬리, 구루, 쿠루, 구려 등이 있고 센 계열로는 천축, 천독 등이 있습니다. 이 첸, 센, 친, 신이야말로 스키타이 원불교의 한님과 한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명 황해도 해주는 박주, 박달, 아사달, 박당, 피양, 하주이고 화주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바로 박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박달,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박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엇입니다. 이 박달을 성취하신 분이 박달님입니다. 그리고 이 박달님이 주석하고 계셨던 곳이 바로 박달이었습니다. 박달 부도는 천부가 되었고 그 천부가 있었던 중원 지역이 중화가 되고 중앙아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박달 해탈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요한 천하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왕부가 그 옆에 궁실과 건부를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입니다. 박달은 샥달, 스키타이, 키타이, 카타이, 까라이, 까레이, 구루, 구리, 고려이기도 합니다. 샥달은 학달, 해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하호석색이 되기도 합니다. 박달은 박으로 쓰기도 합니다. 박이 되면 박은 밝음, 바르, 바르간, 바그람, 바루한, 바그람, 카불 등으로도 쓰입니다. 밝은 것은 화남, 볕이 드는 양산이 되며 또한 남향, 남쪽에 남산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태백산의 클테가 수양산에서는 머리수로 바뀌었고 종남산에서는 마루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가집이란 말은 맏아들 즉 큰 아들의 집이란 말입니다. 마루나 머리란 말은 그 말의 시초가 마지에서 나온 것인 줄도 알겠습니다. 종교란 바로 그러한 종갓집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의 종갓집은 단 하나, 천하의 중심이었던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금성천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박달 박터를 또한 고죽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고죽국, 고죽의 발음을 분석해 봅시다.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구자, 굴지 등으로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키타이, 가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구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 쿠자는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키타이, 카타이란 샥터인 박터, 박탈이라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박터인 고죽국이었습니다. 불은 밝은 것입니다. 불터는 바로 박터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정신은 사해동포와 홍익인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지구상 사해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동포라고 했으며 이들을 위해 중원에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나누어주고 공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보시면 우리의 선조들이 위대했던 문명사적 업적이 보일 것입니다. 부도지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실행하고자 했던 이상 중에 항상 가슴속에 새기는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유호씨가 곧 권사를 보내 우에게 타에 이르기를 요는 천수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개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지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하였다. 세상은 토성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권을 훔쳐 사욕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제 왕이 만약 천권을 대항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어를 개폐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 왕이란 수의 요체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증리요 세상의 일이란 그 증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다. 이 위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 복을 받게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여 제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역사 공부를 땅 따먹기 식으로 하시는 분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님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진실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